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표 유형 1번 1일차 1번. 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3번이 틀렸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풍속경찰, 위생경찰 및 건축경찰 등 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지금 비경찰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비경찰화 과정이 뭐죠? 일반 행정의 경찰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어떤 경찰이? 협의의 행정경찰이 떨어져 나갑니다. 협의의 행정경찰이 떨어져 나가면서 남는 것이 보안경찰이죠. 근데 그 보안경찰 안에 교생풍 해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교통경찰, 생활안전경찰, 교생풍, 풍속경찰, 해양경찰, 경비경찰. 그래서 교생풍 해경이 협의의 행정경찰에 떨어져 나가고 남은 우리 경찰만의 경찰입니다. 근데 거기 풍속경찰을 함께 넣어놔서 좀 틀렸고요. 자, 경찰 개념 하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학 시작할 때 경찰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경찰 개념이 여러분들 이 마인드에 조금 언밸런스하게 다가와요. 왜냐? 수사가 아니야. 수사가 경찰 개념에 포함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사를 포함시키면 좋은데 수사를 포함시키는 순간 나머지를 다 떨고 버려야죠. 왜냐하면 우리 강론에 경찰 기능이 7개 기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외사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수사를 넣어버리면 다른 것들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아우르는 개념을 경찰 개념으로 삼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인 흐름이 있죠. 이 흐름을 통해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발전하고 성립하고 그랬는데, 고대, 중세, 경찰 국가, 그 다음에 법치 국가,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경찰 개념이 대륙법계에서 발전을 해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 흐름이 그래서 고중경법이 이렇게 좀 이어주시면 좋고요. 이 고중경법이 안에 내용이 모, 교, 내, 소, 부예요. 그래서 고중경법이 모교내 소부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도 괜찮으시고, 또 뭐 암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계속 뭐 몇 번 보면 익숙해지십니다. 그래서 고대는 모든 행정이죠. 모든 행정, 뭐 일체 정치, 모든 일체, 이것이 고대 경찰 개념입니다. 고대는 다 경찰로 보는 겁니다. 고대 이 국가 부문이 했던 모든 것을 다 경찰로 그렇게 봤고요. 다 중세에서도 모든 행정이 맞아요. 모든 행정이 맞는, 다만 중세의 끝에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회 행정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중세가 중세 전체가 교회 행정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도 원칙적으로는 모든 행정을 경찰로 받는데, 다만 중세의 끝인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것을 경찰로 받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경찰국가 시대 경찰 개념은 내무행정입니다. 내무행정인데, 이렇게 내무행정이 나오기까지는 외제 군사를 제외했어요.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외제 군사가 외무행정, 재무행정, 그 다음에 군사, 그 다음에 사법, 외교, 재무, 군사,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내무행정을 이 경찰국가 시대에서는 경찰 개념으로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무행정은 소극적 질서 유지 플러스 적극적 공공복리까지 함께, 적극적 공공복리 또는 공공복지까지 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국가 시대
경찰 개념이 외제 군사를 제외한 대명령, 즉 외제 군사를 제외했다. 여기에 필이 꽂히다 보니까 꼭 다 제외하고 소극적만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연상이 돼버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이지만 그 내무행정은 소극적 질서 유지 플러스 적극적 공공 복리까지 합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법치국가 때 드디어 소극적 질서 유지로 경찰 개념이 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소극적 질서 유지 경찰 개념 이것이 법치국가 때 성립이 됐어요. 그 뒤에 뭐냐? 이 뒤에는 소극적 질서 유지라는 경찰 개념은 성립이 됐는데 경찰 개념이 분화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경찰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여기서 정립이 됐어.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경찰 개념이 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행정경찰을 제외하고 협의의 행정경찰을 일반 행정부문에 떨궈주고 남은 보안경찰이 이 경찰 부문에 남았다. 그것이 그렇게 경찰 개념이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경찰 개념은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된 것이고요. 여기는 분화, 발전, 분화된 분화 그다음에 개념의 발전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게 대륙법계 경찰 개념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나라 경찰 개념을 대륙법계에서 빌려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서 빌려왔느냐? 여기서 빌려온 겁니다. 여기서 빌려온 거 여기서 빌려온 개념이 따져보니까 뭐냐? 질, 통, 강제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질서 유지인데 소극적 질서 유지를 좀 풀어서 쓰면 그 질통 강제입니다. 그래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경찰이더라. 그래서 이 법치주의 경찰 개념 이것을 우리나라 경찰 개념으로 이제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 개념은 실질적으로 경찰 개념은 이 질통 강제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소극적 질서 유지를 풀었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개념 안에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의 특징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사회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 소극적인 작용인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 작용, 적극적 공공 복리는 이제 제외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유지라는 것이 뭐죠? 오늘을 유지하고 앞으로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유지. 이미 흘러간 일은 유지할 수 없어. 그냥 벌어진 일이지. 이미 흘러간 것은 잘못한 놈들을 찾아다가 처벌할 수만 있는 겁니다. 이미 흘러간 것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개념 안에 수사가 경찰 개념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왜냐 수사는 과거에 잘못한 놈들을 잡아다가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아닌 것이죠. 유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사 개념은 제외가 되고요. 자, 일반 통치권에 근거한 것이 경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외되는 것이 부분 사회 경찰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법정 경찰, 그다음에 의원 경찰, 국회 경찰, 법정 경찰, 의원 경찰 이런 것들이 경찰 개념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찰은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경찰 삭제가 경찰 개념에서 삭제가 되고요. 또 정보 경찰이 경찰 개념에서 삭제가 됩니다. 이것이 대륙법계에서 빌려온 우리 경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경찰학계에서 말하는 경찰 개념은 이 법치국가에서의 소극적 질서유지 개념을 빌려온 질통 강제 이것이 경찰 개념이더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더라. 성질상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더라.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